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파트 중 근로소득 관리의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근무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5편에서 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중도퇴사자가 퇴사했었을 때 그때 퇴사 시점까지 급여를 토대로 해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게 되죠. 그랬었을 때 연말정산을 했었을 때 추가적으로 납부한 세금이 있거나 아니면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데 그 세금에 대해서 급여대장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급여대장에 반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불러오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중도퇴사가 연말정산할 때 어떤 순서로 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퇴사자가 발생했으면 사원 등록에 들어가서 퇴사자의 퇴사일자를 입력을 합니다. 자, 송아지 씨를 기준으로 보면 송아지 씨가 2021년 5월 30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퇴사자의 퇴사 날짜를 제일 먼저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퇴사 날짜를 입력했으면 5월달 마지막 급여에 이렇게 5월달 급여를 조회해 보면 퇴사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퇴사자라고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 퇴사자의 5월달 마지막 급여의 급여 자료를 작성을 합니다. 이때 작성을 할 때 이 부분을 다 작성을 하고 나서 이 부분에 중도퇴사자 정산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급여에 대해서 중도퇴사자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중도퇴사자 정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중도퇴사자의 급여와 나머지 부양가족, 건강보험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돼서 결과적인 소득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중도퇴사자의 최종적인 세금 납부 여부를 결정 지으려면 소득세 이 이후에 급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이런 부분의 급여 자료가 정상적으로 다 입력이 되고 나서 연말정산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좀 사대보험과 관련된 얘기긴 한데요. 급여대장이나 이런 부분은 정상적인 급여를 받아서 입력을 하면 돼요. 근데 건강보험은 사실상 퇴사할 시점에서 경우에 따라서 정산이 발생합니다. 고용보험은 실무적으로는 실급여 기준으로서 고용보험을 띄기 때문에 공단과 회사 간의 정산은 발생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회사 간의 정산은 발생되지 않아요. 근데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단과의 회사의 정산도 필요하지만 근로자와의 정산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퇴사 시점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반영을 하면서 퇴사자한테 근로소득 최종적으로 원천징수 영수증을 줄 때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정산도 모든 게 제대로 작성을 되고 연말정산, 중도퇴사 연말정산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사실 정상적인 소득세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도퇴사자의 사원 등록에서 사원 퇴사 일자를 입력하면 이렇게 퇴사자 부분이 체킹이 되고 이 부분에서 별도의 이 중도퇴사자를 누를 필요 없이 여기에서 모든 게 작성이 되고 엔터를 눌러서 소득세로 가면 자동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게끔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그냥 이 상태에 작성을 하고 여기 넘어가기 전에 이 클릭을 해서 나올 수 있고 여기에서 엔터를 하게 되면 저절로 이렇게 이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이 부분은 저절로 활성화되는 이유가 이 부분이 활성화되고 어쨌든 반영이 돼야지 기본적인 우리 연말정산 자료에서 자, 이 중도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됩니다. 이 부분이 활성화돼야지 비록 급여대장에 퇴사자의 연말정산에 대한 급여 항목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정상적으로 작성이 됩니다. 자, 여기에 중도퇴사자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자, 우리가 계속 근무자의 연말정산 급여대장 작성 때도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우리가 말하는 이 연말정산 추가 자료의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마무리하게 된다면 이 부분의 자료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불로와 지능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 활성화가 된다면 급여대장의 연말정산 내역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소득세 납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계속근무자하고 똑같은 구조죠. 그런데 지방소득세에서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켰어요. 소득세 부분을 활성화시켰어요. 활성화시켜갖고 이대로 마무리하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정상적으로 38만 원에 합치면 64만 원. 그럼 6만 원 얼마가 나와야 되죠. 지방소득세는. 근데 지방소득세를 보자면 5월 달이죠. 자, 이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자, 이렇게 되면 이제 9만 원 정도 납부인데 우리가 보셨을 때는 6만 원 부분이죠. 그러니까 중도퇴사자의 이 부분이 지방소득세 때 반영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반영되려면은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렀었을 때 기본적인 사항들이 나옵니다. 자, 퇴사월 소득세 반영입니다. 퇴사월 소득세 반영은 퇴사 시점의 소득세 구분을 이렇게 10,000원을 반영을 하고 싶다.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영을 하고 중도퇴사자 정산을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은 정상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여기서 보면 이 10,000원이 빠진 금액이죠. 그래서 다시 산정을 해야 돼요. 자, 다시 산정해서 이렇게 보면 자, 26만 얼마였는데 이 급여대장에 10,000원을 더하니까 27만 얼마가 정산돼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 때 당해 급여를 반영을 하면 소득세 급여 반영을 체킹을 누르셔야 이 부분에 오류가 없죠. 예,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대개들 소득세 마지막 급여는 급여가 크지 않는 이상은 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삭제는 연말정산 자체를 삭제하는 거고, 자, 여기에서 보면 급여대장 미반영이라면 누르면 자, 요렇게 중도퇴사자에 자동적으로 급여대장에 반영되지 않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급여대장 반영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급여대장에 정상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급여대장을 작성하든 안 하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사실상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중도퇴사자의 그 부분만 활성화돼 있으면 저절로 되지만 지방소득세는 그렇게 좀 전처럼 작성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월달을 불러와지면 자, 이렇게 중도퇴사자의 부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절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중도퇴사자의 환급액이 발생돼서 최종적으로 납부한 금액은 64,000원이다 라는 부분을 알 수 있죠. 여기에 보면 64만 원, 10% 정도 얼추 맞죠. 개별적으로는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 부분에 있어서 중도퇴사자도 정상적으로 거의 기계적으로 중도퇴사자가 퇴사했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중도퇴사 정산을 통해서 작성을 해야 정확한 급여대행이 반영되고 추후에 지방소득세 신고도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이 부분의 중도퇴사자의 소득세 부분은 결과적으로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송아지 씨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져야지 우리가 그 부분을 반영한
최종적인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만드는 거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유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기본적인 연말 정산을 하고 정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퇴사한 직원이 있다. 연말 정산 전에 직원이 퇴사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신고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월 달에 퇴사했더라도 2월 달에 연말 정산은 그 퇴사자까지 포함해서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는 만들어집니다. 그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연말정산 자료는 기본적으로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는 전년도 연말정산이 계속 근무자 기준으로 자동적으로 불러와진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는 1월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2월 달에 퇴사 작가가 빠져갖고 신고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지만 다만 그렇게 신고를 해야 되지만 1월 달 퇴사한 사람이 2월 달에 연말정산 금액을 반영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FM대로 급여대장을 작성을 하자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1월 달에 급여대장은 똑같이 중도 퇴사자가 1월에 퇴사를 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이 별도의 퇴사자가 발생된다면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백두산 씨가 2021년 1월 31일에 퇴사를 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중도 퇴사자 부분을 클릭하면 1월 달도 클릭을 하게 되면 중도 퇴사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연말정산 계속 근무자가 1월 달에 퇴사했었을 때 연말정산 부분에 있어서의 반영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별도의 또 1월 달에 백두산 씨가 퇴사를 하게 되면 별도의 중도 퇴사자 정산 또 별도로 또 있겠죠. 그죠? 그거는 어쨌든 우리가 좀 전에 한 5월 달에 퇴사한 뭐 그 부분을 반영하면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연말정산하면서 1월 달에 퇴사하면서 전년도분 연말정산 내역들을 1월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백두산 씨만 별도로 1월 달에 퇴사를 했다. 그럼 백두산 씨만 클릭을 해갖고 연말정산 데이터 적용을 하게 된다면 별도로 백두산 씨만 연말정산 금액을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문제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 나서는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 반영한다고 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뭐 변동되는 거 아니에요. 퇴사자의 그 별도로 반영은 말고 이 부분이 작성에 따라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변동되는 건 없지만 이렇게 해서 1월 달에 연말정산을 반영하게 되면 지방소득세는 실질적으로 그 급여대장에 입력되어 있는 그 금액이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반영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연말정산에 대해서 정상적인 건 2월 달에 처리를 해야 되고 2월 달 걸 불러와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을 했으면은 2월 달에 불러오기 통일을 하면 되는데 1월 달에 급여에 1월 퇴사자이기 때문에 1월 달에 급여 연말정산 부분을 반영하게 되면 지방소득세는 급여대장 기준으로 해서 정산 명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정상적이지 않는 다른 부분이 불러와지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월 달에 퇴사하신 분이 있어서 전년도 연말정산을 해야 된다면은 이 부분은 잘못 불러와질 거예요. 만약에 정상적인 연말정산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럼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하게 된다면 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활성화시키지 않고 별도의 수당 등록에서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하는 방법을 적용을 하게 된다면은 정상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도 퇴사자든 연말정산 계속근무자든 급여대장을 반영할 때 이 급여대장에 반영을 하면 어떻고 반영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돼서 이렇게 되면 지방소득세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안 나왔었을 때는 어떻게 신고하고 이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스템도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업무를 조금 계속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그 유도리나 아니면은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좀 조율할 수 있을 거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연말정산 입력을 했었을 때 구조가 어떤 식으로 흐르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나
지방소득세가 어떻게 신고되고 불러와지는지 구조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이 부분에 있어서의 오류 부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1월 달에 퇴사하신 분이 전년도 연말정산의 급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정상적인 연말정산 부분에 있어 연말정산을 반영하게 된다면은 지방소득세가 잘못 나올 수 있다. 그래서 1월 달 퇴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별도로 연말정산 부분을 클릭을 하는 것보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수당공제에서 추가적으로 등록을 해서 지금 연말정산 소득처럼 이렇게 등록을 하면 지방소득세도 맞아질 거고, 사실상 원칙인수 이행상환신고서의 연말정산 부분은 2월 달에 신고할 거니까 그것도 맞아질 거고, 요런 게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예. 그래서 요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하셔갖고 오류가 없도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소득관리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